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권에 워낙 이 비리 의혹들이 많은 인간들이 많아가지고요.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뉴스가 또 폭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뉴스를 들으시는데도 피곤하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비리 의혹을 자세히 말씀드릴 부분은 자세히, 그리고 이 흐름만 아실 필요가 있는 부분은 또 흐름만 이렇게 짚고요. 비교적 우리의 이제 민생 경제와 관련된 경제 이슈들, 그리고 중요한 외교안보 이슈들을 중점적으로 제가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선요, 김병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13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 김병기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굉장한 속도를 내고 있다. 그래서 오늘만 하더라도요, 동작구 의회를 비롯해서 세 군데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요, 김병기 부인이 그러니까 동작구 의회 부의장 법과를 썼다는 거죠. 그 의혹을 집중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경찰의 수사가 상당히 지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래 김병기 의원은요, 내가 탈당을 하지 않겠다. 다신 최고위원회에서 제명만 빨리 해달라라고 했는데, 이게 탈당을 하지 않으면요, 이 제명, 그리고 이제 의통 같은 걸 하지 말고, 의총에서만 또 이 난상 토론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 김병기 의원이 생각이 같아. 이러면 또 여론화되고, 또 여론화되면 언론 보도가 되고, 그게 민주당과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담이 된다. 그래서 그런 거를 털기 위해서 최고위에서 빨리 결정해 달라라고 했는데, 이게 당헌 당규상으로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왜? 당원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탈당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제명 처분이 최종적으로 최고위에서 결론이 나면 이제 행정적으로는 사실상 민주당원도 아니고 국회의원 배지도 떼게 되는 그런 최악의 순간에 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김경과 강선우입니다. 근데 이제 김병기 의원도 마찬가지고 김경과 강선우도 이게 증거인멸을 지금 많이 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김경의 경우에는요, 노트북하고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압수수색했지만 전부 깡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김경도 그러고 강선우도 그러고 전부 다 핸드폰을 싹 다 교체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오늘 또 김경과 그 다음에 이제 강선우 보좌관을 소환 조사했는데, 둘을 대질신문을 시키려고 했는데 김경희가 나는 안 하겠다. 근데 대질신문은요, 본인이 거부할 경우는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대질신문은 끝났고 내일 강선우를 부른다. 근데 여러분들 말이죠, 이미 잘 아시다시피 3자가 달라요. 돈을 누가 받아서 누가 보관하고 있다가 누가 받았느냐, 이 지점에 대해서 강선우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시종일관. 보좌관한테 보고를 받아서 알게 되고 즉시 김병희한테 보고를 하고 돌려주게 했다. 자기는 돈을 전혀 몰라. 근데 이제 김경희는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돈 준 적이 없어. 근본적으로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선우는 돈이 오간 거는 인정해. 그냥 자기하고는 관계없어. 보좌관하고 김경희가 한 얘기야. 똑 빠지는 거예요. 죄를 면하려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 김경희가 나중에 보니까 내가 줬다 하는 게 낫겠다. 왜? 자기도 이제 앞으로 이거 재판까지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죄질을 좀 말하자면 형벌을 덜 받기 위해서 그런 자술서를 미국에 가서야 급히 전달한 겁니다. 이거 다 변호사 조율이 끝난 거죠. 그만큼 이제 이거 죄를 부인할 수는 없겠구나. 처음에 부인했는데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줬느냐? 강선우 너한테 직접 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강선우한테 직접 준 거예요. 근데 이제 강선우는 너 보좌관이 받은 거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좌관한테 보고받았으니까 보좌관이 받은 거고, 자는 돈은 만지지 않았어. 그런데 보좌관이 있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돈 받은 사람 자기가 이거 다 적용했네. 그러니까 이제 남보좌관이라는 친구는 뭐라고, 사무국장, 나는 돈 몰라. 내가 쇼핑백 하나를 받은 건 맞지만 거기에 돈이 들어가 있는지는 전혀 모르는 거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지금 진흙탕 싸움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김경희가, 저도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했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김경희가 말이죠, 서울시 비례의원, 그러니까 김경희도 그렇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거 서울시 의원 하려면 한 3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나만 준 게 아니야. 나 억울해. 이랬거든요. 그리고 홍준표도 지금 구청장 나올 때, 총선 나올 때 돈이 10몇 억씩 자기한테 주겠다고 제의를 과거에
받았다고 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천을 주고받고 할 때 이 돈, 요게 매개가 된다는 게 사실 얼마나 이게 안 까져서 그렇지, 까지면 어디까지 갈지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이제 이게 지금 문제가 그러면 김경희가 비례대표 나올 때는 그러면 돈을 썼느냐 안 썼느냐. 김경희가 지금 자기 무슨 자기 이제 관련 기업들, 자기 이제 가족 관련 기업들 엄청 챙겨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내용은 제가 별도로 지금 아주 내용이 복잡해요. 별도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아주 딱 컴팩트하게 이런 게 추가로 보도해 드리겠고요. 그래서 김경희가 비례대표를 맨 처음 이 공천 받을 때 누구냐? 그 당시 서울시당 위원장이 동대문 지역구를 갖고 있던 안규백 현 국방장관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알고 보니까 말이죠. 지금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지금 오늘 전격적으로 안규백 장관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고발 조치한 게 된 것은 이거 뭔가 김경의 이 커넥션이 있다 이거죠. 공천 커넥션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천 커넥션의 1번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안규백이가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안규백. 2번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지금 강선우가 들어가 있다. 3번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3번 자리에 이제 김현지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어요. 예, 등등. 자, 그래서 이거 김경의 공천 커넥션. 자, 거기 1번이 안규백이다. 그래서 안규백 장관을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고발 조치하면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요, 500만 원을 후원한 걸로 나와 있어요. 500만 원. 자, 그래서 지금 안규백 장관 중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거는 합법적으로 받은 거야. 왜냐하면 개인 후원 한도가 지금 1인당 한도가요, 500만 원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딱 이렇게 딱 잘라서 혐의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대목에서도 다시 또 김현지 현 부속실장, 이 김현지 이름이 또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이거 어디까지고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참 사실이 아닌지 알 수가 없는데,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안규백 장관을 고발함에 따라서 김경의 공천 이 커넥션이 어디까지 이게 불이 붙을지 모른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예. 지금 최현일까지 가네요. 최현일. 김현지 다음으로 최현일까지 가요. 최현일 지금 이제 영등포 지금 구청장 출신의 현재 배지를 달고 있는 의원이죠. 예. 그래서 왜 그러느냐? 지금 영등포 구청장 출마를 하고 지금 김민석 지금 현 총리한테 말하자면 뭔가 뒷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도 핸드폰을 바꿨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이거는 내가 한 2021년도에 개통해서 쓰고 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전화가 잘 안 돼. 그래서 바꾼 거야. 그 의혹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이거 의혹 보도하면 전부 고발 조치할 거야. 이런 입장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오늘 안규백 장관에 대한 고발이 일파만파로 커질 수 있다. 왜? 김경권도요. 지금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고발한 걸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혜훈이가 지금 오늘 결국은 청문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파행. 자, 그래서 파행된 이후에 우리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제대로 못 열리는 게 지금 뭐 때문에 그러느냐? 예, 뭐 때문에 그러느냐? 바로 이게 이 기재의 위원장을 누가 하고 있냐면 이미자 의원이 지금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의원이 이제 특히 이제 위원장 지금 맡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이 안 하면 못 하는 겁니다. 예, 결국. 자,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이제 이 파행으로 끝났고, 그래서 끝나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오늘 이후에 금주 예정된 모든 상임위 일정을 수년하고 장동영 대표의 결연한 행보에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 자, 그래서 각 상위에서는 단시 투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상위 일정을 중단해 주시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쌍특검 즉각 수용을 위한 투쟁에 함께해 달라.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오늘은요. 지금 이혜훈회가 이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자, 그래서 오늘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자료를 제출한 게 불과 15% 정도밖에 대출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끝내 정해가 됐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이혜훈이야말로 검증 대상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수사 대상이다. 자,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말이죠. 지금 이제 오늘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오늘 진찰이 있었습니다. 의료진의 진찰이 있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이해운. 자, 그런데다가 지금 이해운과 관련해서는요. 밑도 끝도 없어요. 지금 오늘 뉴델리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자, 이 대통령은 정교 분리를 강조했지만은 이해운이는 교회에 전화를 걸어서 동료의원의 낙선 운동까지 했다. 2014년도입니다. 2014년도에 자기 지역구 교회에 전화 걸어서 낙선 운동을 요청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채권의 세제 혜택을 주는 스쿠프법, 이거를 막기 위해서 동료 상임위원들을 압박했다는 그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델리가 입수한 영상인데 2014년도 5월에 강북구의 한 교회 연단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쿠프법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자, 스쿠프법은요, 이슬람 채권의 세제 혜택을 통해서 중동의 오인머리를 유치하고 외화 조달의 다변화를 목적으로 해서 2011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직접 추진하던 이 법안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의 계획에서는요, 이 이슬람 자본이 이제 한국을 집어먹는다, 그래서 강하게 반대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서 상임위 소속 동료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했다. 예, 그래서 이 영상을 지금 뉴델리 가서 전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 의혹은요, 서부지법 사태 있을 때 그 서부지법 앞 집회까지도 이혜원이가 참석했답니다. 참석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과 이재명 대통령 구속을 외쳤다는 거예요. 가두행진까지 참석했다. 그러면서 왜 이재명은 구속 안 하냐, 이런 발언이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지금 이해운의 요 비리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지금 한동훈과 관련해서 지금 한동훈,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가 오늘 이제 직접 지금 최고위원회에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로텐도홀에서 최고위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지금 이제 오늘 저 최고위에서 발언한 거, 조강한 지금 그 최고위원이 강하게 지금 한동훈이를 박살냈죠. 그러니까 이제 양양자가 좀 감싸고 나왔고, 여기에서도 큰 소리가 나왔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에 관해서 요거 현장 상황을 여러분께 말이죠. 현장 상황을 여러분께 직접 말씀을 하겠습니다. 피가 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장동혁 대표의 면전에서 한동훈이가 이제 개망신 나겠다, 제보입니다. 한다는 말을 접하는 순간 악어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거짓 눈물 또는 위선적 행위를 이르는 말입니다. 또는 그런 행위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정치는 가슴으로 해야 합니다. 영악한 머리를 앞세워 보원영색, 교묘한 말과 꾸민 얼굴빛으로 더 이상 세상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형사가 너무 힘든 요즘입니다. 동료 시민들을 이제 그만 아프게 해야 합니다. 어제는 더 기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건강이 급속히 나빠지면서 국회 의료진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희가 의료법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국회 의무실의 의료진이 의사가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토요일 날 요청을 했고, 일요일 오후 2시에 국회 의무실 내과 의사가 방문을 하기로 사전 약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방적으로 그 위중한 약속을 깼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서도 결국 의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저희가 항의하자 터무니없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 의사가 외부 강연 중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10분 전에 요청했습니까? 5분 전에 요청했습니까? 하루 전에 요청해서 의료진을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깨는 무도함은,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제 사람의 목숨에도 당적이 필요한 시대입니까? 민주당이 아프면 의사를 보내주고 국민의힘의 생명이 위중하면 의사를 보내지 않는 이것이 대한민국 국회입니까?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에게 묻습니다. 저는 이것이 의사 개인의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적어도 국회 사무총장 정도의 판단이 있었다고 판단하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즉각 국회 사무총장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고받지 못했다면 도대체 누구의 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조치하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비정상적인 국회 운영과 무관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존재를 벌레만큼도 인정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 무도한 국회 운영이 결국 저희 당의 정당한 금 요청조차도 거부하고 있고 그것이 야당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생명을 두고도 이렇게 여야를 가릴 겁니까? 반드시 불인 대로 거둘 것이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한동훈 전 대표 당원 게시판 문제 관련해서 최고위원회의 공개 검증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해석과 평가들이 있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당무감사위원회의 당무감사 결과나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작감사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감정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사실관계를 기반한 어떤 평가와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제 걱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최고위원회의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고위원회의는 우리 당원들이 선출한 여러 계파의 최고위원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당무감사위원회도 믿지 못하겠다, 윤리위원회도 믿지 못하겠다면 최고위원들이 냉정하게 판단해서 평가를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왜 그리 필요 없는 분석과 평가가 많습니까? 제가 공개 검증이라고 했더니 국민들에게 망신 주자는 것이냐라고 말합니다. 그 공개는 국민들 앞에 공개하자는 것이 아니고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이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작감사를 인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 당의 공식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 신뢰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피징계인 측이 전혀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마지막으로 최고위원회의의 검증을 거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한동훈 전 대표 측에 개인정보 이용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페이스북에 썼다가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자꾸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정해진 절차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뜻도 없습니다.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개인정보를 저희가 대한민국에 뿌리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제한된 최고위원들이 그 개인정보 동의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두고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라고 저희가 한 제안에 대해서 응할 것인지 응하지 않을 것인지만 답해 주기 바랍니다.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황동혁 대표 단식 5일차입니다. 민주당 아직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양심을 지었습니다. 민주당은 자정 기능을 잃었습니다. 태민이 축의금 사건도 김병기, 강선우 공천뇌물 사건이 터져도 의원직은 유지한 채 위장 탈당과 제명으로 그저 뭉개려고만 합니다. 통일교 게이트가 터져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뭉개고 갑니다. 민주당 그야말로 대한민국 공당으로서 자정 기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황동혁 대표의 단식은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정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까지 내놓는 패종적 저항이자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의 중심 전재수는 황동혁 대표를 향해
밤 며칠 굶는 것 말고 정치 생명을 걸어라.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악화된 여론에 못 이겨 장관직만 슬쩍 내려놓은 전재수 의원님. 정치 생명 내려놔야 할 사람 당신 아닙니까? 언감생신 장관직 내려놓고 부산시장이라도 꿈꾸십니까? 부산 시민이 삔바리 핫바지로 보이십니까? 감히 부산시장직에 도전할 생각 고이 접으시고 법의 심판대에 서는 날까지 얌전히 조용히 정치 생명 연명하시길 바랍니다. 민주당 국민 앞에 당당하다면 통일교 게이트 공천뇌물 특검 추진합시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 들으셨죠?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지금 이제 그야말로 한동훈이 최고위에서 지금 아주 메인 메뉴가 된 것이죠. 자, 이 정도로 해서 이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지금 이제 이해훈 의혹이죠. 이해훈 의혹 넘치죠. 그래서 오늘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결국 난장판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해훈 의혹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이해훈이 도표도 지금 엄청 많이 나와요. 요게 하나 있습니다. 자, 요거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부정청약, 영종도 부동산 투기, 부모 찬스 의혹, 그다음에 폭언 갑질 의혹,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 정책 관련 민생회복 소비 쿠폰 포퓰리즘이다 해놓고 이제 마중물이래요. 확장 재정 절대 안 된다 해갖고 적극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 기본소득 기본사회, 이거는 한마디로 이제 말이 안 된다고 하겠다가 현 정부의 국정 방향에 공감한다. 자, 이 정도로 지금 이제 완전히 정반대로 돌아서는 이런 파렴치한 인간인 것이죠. 이런 인간이 무슨 너무 정책 능력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입건 상황을 보면은요, 지난 9월 18일 날, 2017년 9월 18일 날, 당시 김정은 당시 서울경찰청장 기자간담회 보면 이여운이가 입건을 신청했다. 비망록의 내용. 이거 최동욱이가 이제 그 변호사로 돼가지고 요거를 갖다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을 통해서 요거를 결국 수사를 못하겠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부지법 사태에도 개입되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스쿠버법, 그야말로 동료 의원들 낙선 운동까지 벌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래 10시에 전체 회의를 열렸는데 그 회의장에 들어가지는 못했죠. 자, 그래서 이미자 재경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면서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청문회 관련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민주당 국민의힘에서는요, 자료 제출 미비와 자격 부족의 이유로 지난 16일과 18일 각각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발이 일어나면서 난장판이 벌어진 거예요. 왜 후보자가 앉아있지 않느냐? 박홍근, 이건 이제 김영진. 박홍근은 위원장님 왜 이렇게 위원회를 이따위로 운영하느냐? 자료 제출 문제를 가지고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제 국회는 국회일을 하자. 그러니까 이제 이미정 위원장은 어떻게 검증하겠다는 국회의원을 고발하겠다는 거냐? 청문회를 열 가치가 없다. 대받아치고. 그러니까 이제 차규근 혁신당 의원도 인사청문회 위원을 고발할 수 있다는 태도에는 매우 유감이다. 매우 유망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1시간 30분 정도 의사진행만 발언하면서 공전이 거듭됐고, 그러니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가 말이죠. 협의도 없이 후보자를 앉히지도 않고 일정 조정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은 청문회를 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 청문회를 시작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나가자. 이렇게 제안하니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자료가 충실하지 않으면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제출된 답변은 전체 15%에 불과하다. 자, 이렇게 이제 부딪혔고요. 또 전례를 두고서서 여야가 대대적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 때도 많은 후보자들이 제대로 제출을 안 했다라고 공세를 펴니까 윤석열 정부 통일부 장관 출신인 권영세가 한덕수 전 총리도 자료 제출을 사유로 청문회가 일주일 연기됐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또 고성에 오가는 거예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가족이 전체적으로 공무원 강남 아파트의 사기적 강탈 범죄 의혹, 보좌관들에 대한 인격 모독을 넘어선 사실상의 인격 살인 행위, 이런 거를 일일이 열거하기조차도 힘든 많은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김영준이가 여러분들과 정치를 20년간 하신 분이다. 스스로 반성하라. 끼어들고 또 정태호 민당도 국민의힘에서 3번이나 공천해서 의원으로 만든 분이라고 하니까 국민의원들은 그런 사람을 장관으로 만들 것이냐 얘기를 그따위로 하느냐 소리치고 난장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자 위원장은 결국 청문회를 개최해야 된다는 이 두 간사간 협의에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다고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 5시까지도 대치만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난장판이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지금 단시투쟁의 5일째인데 이 시간 이후에는 금주 예정된 모든 상임위 일정을 수년하고 장 대표의 결연 항보에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국회 본청에서 지금 이혜원이는 대기 중에 있는데, 야, 참 이런 뻔뻔한 인간, 야, 정말 이름도 부르고 싶지 않죠, 여러분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오늘 말이죠, 지금 안규백 장관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요. 사무총장이 지금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밝혔어요. 자, 그래서 지금 김경의 공천 커넥션이다. 자, 이러면서 그 김경의 공천 커넥션은 안규백서 시작해가지고 강선우로 가는 거예요. 강선우, 안규백, 강선우, 그 다음에 김현지, 그 다음에는 김민석, 그 다음에는 최연일, 요런 커넥션이 있다. 이런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런 의혹은 특정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반의 관행처럼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다. 다수의 제보를 종합한 결과 이른바 김경 공천원금 커넥션이 존재한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2018년도 당시 동대문구 지역구 의원이었던 안규백을 시작으로 이후 정치권 인사들로 연결되는 흐름이라는 제보가 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는 김경의 비례대표 공천 과정을 자세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공천은 단순한 자리가 아닌데 당시 정치 경험이 많지 않았던 인물이 비례대표가 된 과정에는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외부에 공개된 후원금 외 추가 자금이 왔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2022년도 강선우하고 김경과의 연결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김경의 공천원금 1억 원과 강선우 의원 수수 의혹을 김현지 실장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해당 내용이 당시 당 지도부에 보고됐다는 제보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공천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단수 공천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당시 말이죠. 김현지 실장은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공천 관련 보고 역할을 맡았던 인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요, 이 김 사무총장 얘기입니다. 특정 인물 한 명을 일탈로 볼 수는 없는 문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내부에서 관행처럼 반복되어 온 공천 헌금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자, 그래서 현재는 고발 대상을 안규백 장관 1인으로 한정을 했지만 추가 제보가 확인이 될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추가로 제출하겠다.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김경의 공천 커넥션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정부를 향한 제재 조치들, 압박 조치들, 이런 거는 제가 별도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